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세계 해전사를 다시 쓴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지자체에서는 이 충무공을 주제로 한 각종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시사기획 S에서 취재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존경받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아마 이런 영웅이 없을 것이다. 답사를 쭉 가보면 똑같아요. 그게 내용이 똑같아요.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부터 이충무공 탄신 471회 달의 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정유재란 막바지 전투가 한창이던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3개월 동안 안치됐던 남해군의 충렬사 이충무공의 탄신 4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탄신 제례가 봉행됩니다. 제관복을 갖춰 입은 헌관들은 예를 올리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집 내의 홀기에 따라 예를 진행합니다.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장군. 거룩한 성웅이 잠들었던 곳에서 이충무공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의 선비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아마 이런 영웅이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또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 우리가 그 본을 받아야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해질 때 이거 구할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두 차례의 외란 당시 수많은 해전이 벌어졌고 또 이순신 장군이 순국했던 곳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충렬사와 일학사의 경우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이곳을 찾는 발길은 많지 않습니다. 충무공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할 때는 반짝 방문객이 늘기도 하지만 사실상 스쳐가는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돼야 됐긴데 지금 아주 소외되어 있는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바람이지요. 지원을 좀 준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성역화되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벨세를 했구나. 부사들이 볼 때 그런 영웅이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걸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남해군은 이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충렬사의 성역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이충무공 전몰 유허가 있는 고연면 관음포 일대에는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만 2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순신과 관련된 각종 유적을 성역화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는데 저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남해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던 순국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에 빠질 수가 없다. 2008년 관음포에는 이순신 영상관이 개관했고 2011년부터는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인근 국도 설계 변경의 문제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무공 순국공원의 공정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8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노량해전의 경우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조명연합수군이 함께 싸워 승리한 전투였던 만큼 공원에는 전몰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충무공 순국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m 길이의 상징 조형물도 들어섭니다. 조명연합군이 싸워서 승리한 전투가 이제 평양성 전투하고 우리 노량해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임진왜란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평양성 전투 같은 경우는 북한에 위치해 있고 우리 남한 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남해 관음포 앞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별화가. 남해군이 이순신 장군 활용에 나서는 것은 역사 관광 인프라 조성, 나아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해군은 일단 순국공원이 문을 열면 남해 스포츠파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부활을 꿈꾸는 곳은 남해군만이 아닙니다. 경남 지역을 살펴보면 남해군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이순신 사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충무공의 활약이 컸던 남해안 지역에서 이순신 열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2007년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남도는 이 프로젝트에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고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육성, 관광자원 개발 3개 분야에 모두 5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각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에서는 거북선과 판옥선이 전시되고 있는 강구안 인근에 240억 원을 들여 한산대첩 병선 마당을 짓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삼도 수군 통제형 앞에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0m 길이의 통제형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원에서는 이충무공 장군의 리더십과 관련한 최고의 교육기관을 목표로 150억 원을 투입해 이순신 국제 리더십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조성 중인 순국공원까지 합하면 현재 인프라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만 85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경남 지역에만 160km에 이르는 대기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마무리됐고 사천의 거북선 원형 복원과 이순신 바닷길 조성도 완료됐습니다. 이순신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과연 경남뿐일까? 역시 남해안에 접한 전라남도의 지자체 또한 이순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용역을 실시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150여 곳 이상의 역사 문화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이순신 관련 자원이 가장 많은 여수시는 전라자수형 옛자리에 지어진 진남관을 오는 2019년까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는 순천외성을 복원할 예정이며 보은군은 이순신 평화공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해남군은 80억 원이 투입된 명랑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을 오는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남해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이순신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 장군만큼 전국민적으로 호감을 얻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진 지자체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모험을 하기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이순신 마케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충무공의 일대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다는 것도 이순신 마케팅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년마다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이순신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관련 사업이 각광을 받다 보니 손쉽게 홍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에 녹아 있는 내용이 드라마틱, 즉 극적인 요소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극적인 요소 내용들이 이 스토리의 기본 구조인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삶의 흔적이나 역정을 이렇게 훑어보면 상당히 그런 스토리 구조와 딱 맞는. 게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이순신 장군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지자체가 이순신 마케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다른 분들하고 다소 차별되는 게 뭐냐면 약간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품이 잘 구현되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는 데로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이 관광 상품적 가치가 매우 높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이 남해안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새로 조성되는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낮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에 했던 그런 컨텐츠, 그런 정보들을 계속 그냥 돌려먹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일부 관광지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에도 관광객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다 봐서 사실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다시 방문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그냥 충렬사 한번 왔다 가자 하고 밑에도 있어서 보니까 또 자동 판매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통영에서 봤으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 본들 뭐 특별히 새롭게 알만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뭐 유료라면 구태여 뭐 돈 내가면서 들어가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지나 지자체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에게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가 태반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나열부터 식상한 전투 장면의 반복까지 대다수 관광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유적지를 가보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보면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쭉 가면 전시물이 있고 영상물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 이제 뭐 답사를 쭉 가보면 똑같아요. 그게 내용 똑같아요. 분명히 지역과 지형이 다른 그런 전쟁을 치렀으면 그 영상물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준다든지. 게다가 이충무공 관련 유물 자체가 많지 않은 탓에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도 빈약해 속빈 강정이라는 불만까지 제기됩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뭐 이수진 장군의 유조품이 많이 없다 하면서 다음에 혹시나 한 번 더 오게 손님을 만들려 하면 안에 유조품을 조금 다양하게 갖추어 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전문가들은 과정이 생략된 졸속 추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하루빨리 관광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충분한 연구나 고증 작업 없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자료와 유사한 콘텐츠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되고 중복된 축제와 상품들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실제 해군사관학교 충무공 연구부에서 지난해 경남 지역 10개 시군 48곳의 이순신 유적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은 절반인 24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전면 수정이, 17곳은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추진한 이순신 프로젝트 역시 적잖은 논란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11년 무려 44억 원이 투입된 거제 거북선 복원 사업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당초 최고급 목재인 금강송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수입산 목재를 사용한 것이 적발돼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겁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순신 프로젝트는 수술대에 올랐고 57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됐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그 지지 자체가 흘러온 그 배경이 이제 그 막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뭐 그 나름대로 또 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으면 되는데 좀 희석된다 할까. 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남은 사업 자체가 식으로는 많이 이제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대체 이관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해안 지자체가 앞다퉈 복원한 거북선과 거북섬 유람선은 모두 10척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는 육상 전시에 그치고 있는 데다 졸속 복원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한 것으로 알려진 사천. 2012년 10억 원이 투입된 거북선이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고 목재가 비틀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부실 복원이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보수 작업을 거쳐 준공 5개월 만에 일반에 공개됐지만 내부 천장 높이가 낮은 데다 계단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관람 불편에 대한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단들 좁고 안에 좀 볼 것도 없고 관람객도 없고 그러지. 유행처럼 곳곳에 만들어진 거북선들.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장밋빛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복원된 거북선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척수는 많지만은 정확한 고증을 거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순신 기록에 보면은 철갑선이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이러한 인식이 급부선을 건조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고증과 보고만큼이나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발이 맞는다 싶으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경남도 조직 변경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2007년 사업 추진과 함께 경남도 관광진흥과에 신설된 이순신 프로젝트 부서는 지난 2010년 1월 역사문화 담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심지어 같은 해 12월에는 관광자원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중심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나 조항에서의 역할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소리인데 통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도나 강력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안 되면 뭐 조항에서든지 그런 게 좀 체계적인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객 유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각계 전투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순신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별로 산재된 관광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순신 장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변화를 주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컨대 사천, 남해, 여수, 순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것을 이제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이제 강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 한 가지 콘텐츠를 주제로 각종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국지 역사 기행이라 해가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크루즈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지의 적백대전이라든지 그런 오랜 역사의 현장을 가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당시에 1592년 전쟁 초기에 일어났던 어떤 시점에서부터 나중에 노량해전의 종점까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를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는 가상의 서술을 가미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 역사적 사실이나 교훈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차별성을 찾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역별로 이충무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로 일어난 해전은 경남에서 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전남 쪽으로 일본 내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거제, 고성 당포 해전도 있고 통영, 남해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전에서 승리한 해전을 하나의 그 콘텐츠로 가지고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도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역사 문화적 자원을 이제 상품화할 경우에 특히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는 그게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에 어떤 재정이 투입되고 또 그에 비해서 어떤 지역민이나 관광객의 어떤 호응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지역의 어떤 그 큰 부담을 안게 되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역사문화 해설사의 육성부터 기존의 관광지와 유적지의 활성화, 끊임없는 연구와 고증 작업까지 이순신 사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특히 이런 쪽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 남해도 인프라 사업을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이제 콘텐츠도 보강하고 또 통영 같은 데도 거제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순신 관련 그 한번 그 시군 관계자들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서 한번 뭐 또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도출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구한 역사적 영웅으로 외국에서는 해전의 역사를 새로 쓴 세기의 명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1년이 멀다 하고 장군을 주제로 한 책과 영화, 드라마까지 각종 콘텐츠로 만들어질 만큼 지금도 꾸준한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도 지역을 넘어서는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과거의 실수와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여러 또 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리라고 보고 세계 속에 글로벌화된 관광 상품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완공이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이순신 마케팅에 뛰어들면서 남해안 곳곳이 이충무공의 흔적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들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기획의 이현동입니다.